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오늘의 주제는 노사자치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우선 그 용어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이 노사자치주의라는 것은 그 노동조합과 회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고, 앞으로 그러니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그 노동조합에 아니면 또 근로자 대표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효력이 없다, 이런 데까지도 그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노사자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사자치주의의 그 근본 개념은 근로계약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라 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그런 관계를 근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그 근로기준법 4조에 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노사 대등의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게 취업규칙인데, 이 취업규칙을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근로자의 어떤 가반수한테 이렇게 공개를 해서 그 회람을 시키고 그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지 효력이 있고, 이렇게 최초에는 그렇더라도 추가적으로 만들 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그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대상자의 근로자의 가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은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혼자서 가지고 있다가 이걸 공개를 안 하면은 이게 회사 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반드시 근로자 전체의 어떤 회람을 받아가지고 신고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최초에는 집행할 수 있지만은 변경할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 대표하고 이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라 하면은 근로자 가반수를 대표하는 그런 근로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집단적 노사관계,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해서 사용자하고 교섭을 하고 그 결과물이 단체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 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어떤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회사하고 결정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33조, 노조법 33조에 보면은 단체협약의 기준이 나오는데, 단체협약을 위반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하나에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른다. 바로 이 노사자치주의에서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제 설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게 바로 노사자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 이럴 때 어떤 근로자 가반수나 또 근로자를 가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의 서명을 받지 않으면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이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했고, 이런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돼 가지고 이게 집단적 노사관계, 다시 말해서 노동 가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바로 근로자 대표가 되고, 이렇게 근로조건을 결정도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그러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우리나라는 이제 노사 대등의 원칙에서 노사자치주의가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도 이 단체협약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유리한 원칙,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있으면 바로 그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좀 예외를 줄 수가 있지만은, 근데 그 외에 모든 부분은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서 예외를 둘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근로자 가반수를 대표하고 회사하고 채용 어떤 근로 조건을 결정할 때에는 바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 35조에 보면은 그 사업장 단위의 그 우선 적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35조에 보면은 그 가반수 노동조합이 체결된 그 단체 협약은 어떤 그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집단 그 사업장 단위의 어떤 구성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법 체계는 노사 자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규칙을 만들어도 이게 회람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인 근로자로부터 사인을 받지 않으면 이게 사실 숨어 있는 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취업 규칙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렇게 취업 규칙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그 회람 방식으로 이렇게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게 되면은 이렇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취업 규칙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93조에서는 취업 규칙을 근로조건과 복무규에 작성하고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신고할 때는 어떤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가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정당한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필수 요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바로 노사자치주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번에 저희 우리 현 정부에서 뭐 공약한 노란봉투법 이걸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지금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파타임으로 돼 있는 경우 이 경각심을 좀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조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조법 2조 3조 이 부분은 그 노사자치주의 제도라고 약간 좀 거리가 먼 문제인데 그래도 그 사용자 개념 확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근로조건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제3자도 어떤 그 근로자의 어떤 사용자라 본다. 그 사용자라 본다는 얘기는 바로 단체 교섭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바로 부당노동해야 되고 또 그 요구 조건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해서 결렬이 되면은 그 파업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이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체가 바로 그 노사자치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앞으로 그 도급이나 하도급 이러한 당사자들 관계에서도 어떤 사용자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다. 그래서 어떤 근로 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도급 회사 직원들한테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단체 교섭의 어떤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섭을 임해야 되고 임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부당 노동 행위로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부분도 다 사실 노사 자치주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어떤 개념이 사용자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노동자의 그 파워나 이런 그 결정권이 강한 그 사용자가 어떤 거라도 이제 그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노동조합과 동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동의라는 게 바로 그 사적 자치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만 대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근로 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원청도 그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사자치주의와 관련해서 또 덧붙이실 수 있는 말씀, 커멘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노사자치주의는
모든 그 노사관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조법 2조하고 3조 그 사용자 범위 확대, 그리고 민사 책임의 어떤 명확화, 또 어떤 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하도급 근로자도 이제 원청에 있는 근로자, 그 사용자를 상대로 이제 파업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사 자치주의가 이제 근로계약 관계에만 한정이 되는데, 좀 더 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하도급으로 이루어졌고, 또 중소 자동차 부품에서도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다 그 이제 아웃소싱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동봉투법 또는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떤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